최근에 나스닥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상승분 15%를 다 되돌릴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은 나스닥 고점에서 조정의 징조가 발견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동결 이후 고점까지 가격을 올렸지만 파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저점 이상 빠졌습니다. 문제는 하락의 징조가 더욱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차트적인 기술 분석 그리고 달러의 상승과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의 더 큰 하락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추세 안에 작은 파동에서 하나둘씩 추세를 깨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추세 파동 기간보다 빠르게 되돌리면 조정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하락에서 나온 조정 역시 빠르고 깊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적으로 다이버전스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앞서 나온 추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분은 당연히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 상승분이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는 다이버전스에 대해 크게 언급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하락이 정고점을 살짝 넘기고 빠지면서 다이버전스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다이버전스가 중첩으로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선 가격을 다시 올리기보다 약화된 매수세로 인해 가격은 점점 빠질 것이고 이로 인한 연쇄작용으로 작은 파동에서 시작된 조정이 점차 큰 파동의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선 상방으로 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면 어디로 베팅할지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그 다음 매물대에 관해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매물대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작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매물대 안에 있던 가격이 분출될 때는 서로 멀어지는 장력이 발생되고 다시 매물대로 들어올 때에는 가까워지려는 인력이 발생된다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파동 추세의 상황에 따라 매물대가 지지 저항 같은 가격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들어오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매물대 안으로 붙들면서 매물대의 범위를 같이 공유하려는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특성을 활용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급드렸던 달러의 매물대 상방 돌파가 눈에 띄게 보이면서 상단의 매물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기 매물대에서 저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매물대 안으로 안착하게 되면서 상단 범위까지 길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102USD를 가게 되면 104는 쉬어지고 106은 더 쉬어지게 됩니다. 현재 100에서 100일 중반까지 오면서 하방 압력이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자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나스닥과 같은 달러 페어의 종목들은 달러 가치에 비해 각 종목의 가치가 비교 우위에 따라 가격의 하방 압력이나 매수 유입 같은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1에서 2% 정도 오르면서 나스닥이 4% 정도 빠졌는데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4% 더 오른다면 나스닥의 하방 압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 종목의 주요 매물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선은 현재 거보다 위에 있으면 매물대 저항을 의미하고 아래에 있는 선은 매물대 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매물대의 지지 범위 혹은 회귀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최근 하방 압력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면서 매물대 지지 범위를 새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가격에서 10% 정도 아래 가격대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하락 범위를 좀 더 확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종합해서 본다면 나스닥 역시 가장 근접한 매물대에 도달하게 될 경우 올해 시초가 즉 15% 정도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으며 25,000포인트의 도달 범위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S&P 다우와 비교를 해보신다면 나스닥은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 관점으로 본다면 조정의 폭이 S&P는 7%, 다우는 6%, 나스닥이 16%로 현재가에서 매물대까지의 거리가 다른 지수들에 비해 2배 이상입니다. 하락에 더욱 유의해야 되는 지수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핏빛 목요일 미국 3종 세트 폭탄 발표가 있는데요. 발표치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나스닥 단기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모든 지표가 양호하면 시장은 단기 반등 혹은 랠리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특히 근원 PCE 그리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시장 방향성에 큰 결정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관점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파동적으로 추세 조정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달러의 상방 돌파 그리고 매물대 복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전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지지부진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확실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지표에 대한 선반영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하락 관점에 대해 높은 확률로 두고 설명을 드렸지만 유로, 엔화 등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통화의 수급으로 달러 인덱스가 주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선물에서 숏 스퀴징을 유도하는 상방 수급이 반짝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더불어 선물 시장을 주도하는 외도독 현상으로 인해 현물도 간혹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방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굳이 가격을 들어올려 탈출의 기회를 주거나 좋은 숏 자리를 다시 한번 줄까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때까지 더 오랫동안 비이성적일 수 있다. 그러니 과도한 포지션 확대는 절대 금물입니다. 항상 아쉬운 물량이 더 잘 가는 법이죠. 또한 하락의 속도에 따른 지지 구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수급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패턴으로 이어질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딜링룸으로 오셔서 실시간 브리핑을 참고하시면 시장 대응에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나스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지켜보시죠.